책으로 여는 밝은 미래 홈킨 북클럽이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느리게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이수진, 출판사는 지식너머입니다. 화려한 SNS 스타이며 성공한 치과의사, 5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최강 동안, 그리고 운동으로 다져진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이수진을 소개하는 말들입니다. 화려하고 솔직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유튜브 채널을 자주 즐겨보다가 그녀가 쓴 책을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성공한 치과의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녀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이 경쾌한 그녀의 색깔로 쓰여 있습니다. 지은이 이수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만 명이 열광한 50대 최강 동안 치과 의사이며 서울대학교에서 치의학을 전공했으며 18년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유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디 프로필을 찍고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 등 당당하고 자유로운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은 50대 여성에 대한 사회가 가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나의 직업은 치과의사이다. 2001년도에 강남 도산공원 사거리 한복판에 치과를 개원했다. 치과의사는 일과 중 거의 모든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일한다. 10수년을 치과의사로 살면서 나의 목과 허리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밤마다 극심한 통증과 마비 증세에 시달렸다. 서울에 있는 실력 좋다는 마사지 숍을 찾아다녔고 마사지를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결국 몸의 절반의 마비가 오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위의 권유로 필라테스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나의 근골격계 질환은 거짓말처럼 1년 만에 완치되었다. 지금 내 나이는 50살이다. 하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덕에 아무도 나를 50세로 보지 않는다. 젊은 친구들이 나에게 워너비라고 말해주는 건 커리어 우먼이어서가 아니다. 50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항상 밝게 웃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 때문이다. 이 책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온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시작된 책이다.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다. 나답게 사는 것이란 천진난만한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50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수진의 나다움을 찾는 과정은 지속되고 있다. 어른이 되려고 애쓰지 말자. 최대한 느리게 어른이 되자. 그리고 나답게 나이 들자. 이 책은 총 5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보랏빛 소가 되길 두려워 마라. 파트 2,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찾아라. 파트 3, 나다움을 일에 적용하라. 파트 4, 상대를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라. 파트 5, 나다움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셀카 중독 동안맘으로 기억한다. 당시 나는 사춘기에 접어든 딸 제나와 대화를 할 수 없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제나가 나와의 대화를 피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짜증을 내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을 권유했다. 동상이몽을 촬영하는 동안 우리 모녀 사이가 멀어진 원인이 사춘기 딸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무심코 제나에게 던진 나의 단답형 답변 때문이었다. 언제나 빠르고 명확한 답이 요구되는 수술 현장에서의 대처 습관이 몸에 밴 나는 제나의 고민에도 간단한 정답만을 제시했던 것이다. 제나에게 필요한 대답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였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녀의 갈등 원인이 중2병이나 사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인은 소통의 부재였다. 동상이몽의 PD님은 방송 찍기 전에 내게 진심 하나만은 꼭 가슴에 새기라고 말해 주었다. 그 진심이 나와 딸의 관계를 회복시켰으니 내겐 은인 같은 분이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니 인생 2막이 열리는 기분이다. 그래서 나는 남은 반백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출근길에 보랏빛 소를 보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출근하자마자 직장 동료에게 세상에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봤는지 알아? 하며 당신이 본 보랏빛 소에 대해 흥분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국내에도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보랏빛 소가 온다의 저자이자 마케팅 혁명가 세스 고딘이 제시한 마케팅 이론이다. 위험 요소를 안더라도 예외적이고 독특한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고 이 제품에 열광할 만한 소수의 소비자 집단을 공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치과를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던 시절, 임플란트 수술은 흔히 아프고 무섭다는 생각부터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환하게 미소 짓는 여의사가 임플란트 수술을 광고한다면 어떤가? 또 당시 대부분의 치과가 도입하지 않았던 물방울 레이저로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는 문구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광고 덕분에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나는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하는 의사가 되었다. 한때는 병원 적자로 야반 도주까지 생각하던 처지에서 단숨에 인생이 역전된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낸다면 누구나 보랏빛 소가 될 수 있다. 모든 사업의 시작은 단 한 명의 고객 확보에서 시작된다. 2015년 여름 치과 경영실장이 내게 인스타그램을 해보라고 권유했을 때 당시 이혼녀라는 나의 이력이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숨게 만들던 때였다. 그때까지 내가 아는 인스타그램은 20대 청춘들의 전유물이었다. 결국엔 경영실장이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내게 여행 사진 몇 장을 요청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날 이후 치과에서 일하는 모습과 같은 일상 사진을 올리면서 이따금 셀카도 찍어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서 치과 의사가 된 지도 벌써 24년이 되었네 하고 나이를 슬며시 공개했다. 그러자 갑자기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사진 속 얼굴보다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일까? 갑자기 사람들의 눈에 나는 보랏빛 소가 되어버렸다. 30대 초반쯤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48세임을 공개하자 사람들은 내게 대한민국 최강 동안 치과 의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었다.
또한 내가 싱글맘이라는 것도 응원을 받았다. 가끔 SNS 팬들이 치료를 받으러 치과를 찾기도 한다. 치과에 환자를 오게 하려는 의도로 SNS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의 일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게 개인 브랜드 과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소통의 방법을 몰랐을 때는 환자의 정신적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수술에 들어가기 전 가볍게 손을 잡아드리며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는다. 그러면 그제서야 환자의 얼굴은 엷게 안도 미소가 퍼진다. SNS는 개인 브랜딩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중과의 소통으로 신뢰를 쌓고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은 그 어떠한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 것이다. 미래는 현재 개인 브랜딩을 하고 있는 관종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원한다면 당장 시작하라. 당신만의 개인 브랜딩을. 개인 브랜딩이 당신의 실력을 더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 공항에서 찍은 인스타그램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을 훌쩍 넘었다. 한때 화제가 됐던 노룩 패스를 패러디한 영상이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유행이 지난 것이니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조회수가 10만이 넘으며 영상이 재미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맛보고 나니 SNS에서는 재미라는 요소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SNS 마케팅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법칙은 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콘텐츠는 반드시 실패한다. 많은 사람이 내가 SNS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첫째, 나는 철이 없다. 궁금한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호기심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익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이다. 네 번째 이유는 치과 홍보를 위해서이다. SNS를 하며 깨달은 것은 결국 SNS는 컨텐츠 싸움이고 컨텐츠는 곧 캐릭터 싸움이라는 점이다.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닌 리얼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 이미 성공한 것 같은데 무엇을 더 이루고 싶은지 물어본다. 나도 15년 전에는 나의 작은 치과가 성공하기만 하면 그것이 내 꿈이고 성공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자꾸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진다. 유튜버로서, 작가로서 또 다른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마다 나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다. 흥분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럴 때 거울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돈다. 인간은 꿈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 한 어떻게든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단 1%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 꿈은 스스로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질 준비를 한다. 꿈을 이룬 다음에는 어떨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더 믿게 되고 더 대견해 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은 그런 과정을 반복하며 높여가는 것이다. 50살이 된 지금, 아직도 새로운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궁금해 견딜 수가 없다.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 나를
젊게 만든다. 작은 목표, 작은 꿈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당신은 분명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다. 이제 미디어 광고보다 일반인 유튜버의 짤막한 리뷰 영상에 사람들이 주목한다. 이제 개인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개인 브랜딩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사람들은 50살이지만 늘 신나고 젊어 보이는 나의 모습에 위안을 받는다. 나의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는 에너지와 젊은 기운을 뿜어내는 건 삶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호기심에서 나오는 내면의 문제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나가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해준 것이다.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라는 코코 샤넬의 말처럼 나이가 50이 되니 이 말이 더욱 와닿는다.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라는 말이 있다. 나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강남에서 개원의로 살면서 18년간 단 한 번도 경쟁 치과와 비교하며 좌절에 빠진 적이 없다. 나는 나의 목표만을 생각할 뿐 경쟁자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긴 마라톤과 같은 게 인생이다. 싸워 이겨야 할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미래의 나를 끊임없이 꿈꾸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건 50살인 내겐 커다란 도전이다.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은 보통 2, 3개월로 잡는다. 준비 기간 허락되는 음식은 오직 닭가슴살과 고구마, 채소, 견과류, 과일이다.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소 안심만 먹는다. 이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 컨트롤로 석 달을 버틴다. 준비 기간을 통해 몸을 만들어 놓으면 운동의 효율도 좋아진다. 균형 잡힌 몸매가 되니 자연히 옷빨도 잘 받는다.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집중력과 끈기를 길러준다.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개인 브랜딩이다. 누구나 젊고 늘씬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나의 SNS에 바디 프로필을 올리면 많은 사람이 50살에도 저럴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며 자극을 받는다. 굳이 바디 프로필까지 찍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간헐적 다이어트로 건강을 유지하기를 권한다. 현재 당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당신의 미래를 한계에 짓지 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 당신은 상상하는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다. 대신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라.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한 목표를 하나씩 이룰 수 있었다. 작은 것이라도 이루면 자신감이 생긴다. 치과의사, 유튜버, 작가,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해내기 위해서는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다. 꼭 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낭비 없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다. 나는 이런 몰입의 순간을 즐긴다. 나를 또 동기부여하는 것은 내 꿈 자체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받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 꿈 자체가 내겐 강력한 동기부여이다. 우리는 늘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단련하며 살아야 한다. 꿈은 꿈이라 생각하면 그냥 꿈에 그친다. 그러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그러니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라.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당신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평소에는 치과 진료가 끝나도 나는 편하게 쉬지 못한다. 체력 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SNS에 몰두한다. 그렇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그럴 땐 하던 일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여행을 선택한다. 일에서의 온, 오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에서의 온, 오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과로로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었다. 치과에 임플란트 환자들이 몰려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수술하던 나는 정작 내 몸을 돌보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다. 원인은 역시 과로였다. 병원 입원실에 일주일가량 누워 지내며 결심했다.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였다. 똑같이 일주일을 누워 있더라도 병원 입원실에서 누워 있느냐, 열대 바닷가 야자수 아래 누워 있느냐를 말이다. 누군가 나에게 성공의 비밀을 물어본다면 나는 단연코 겸손한 마음이라고 답할 것이다. 많은 것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가장 잊기 쉬운 게 겸손이다. 치과에 환자가 줄고 매출이 떨어진다 싶으면 나는 과거에 야반 도주까지 생각할 그 시절에 절실했던 심경을 떠올린다. 당시 2004년 무렵으로 내가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던 물방울 레이저 임플란트 광고가 소위 대박이 나면서 치과 매출이 100배로 뛰기 직전이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힘들던 시절이었다. 2006년 물방울 레이저를 치과에 도입하고 그것에 대한 광고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일로 불과 6개월 만에 나는 그동안 쌓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가장 큰 행복은 힘들게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때의 기쁨이다. 그렇게 스스로 이루어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성공보다 어려운 것은 성공을 유지하는 일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자세는 자신의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사실은 SNS 팬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의 나는 환자나 직원과도 대화를 잘 이어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이자 CEO가 된 것이다. 소통은 사람의 감정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니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특히 가족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된다. 에필로그. 나답게 나이 드는 삶의 기술. 살면서 만난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도 가슴 속에 품은 꿈 하나를 꼭 붙잡고 견뎌왔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라고. 내 인생에 물음표를 던지지 말고 느낌표를 던지라고.
사는 동안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하고 죽는 순간까지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거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